냉장고 구석에 굴러다니는 양파 껍질이 사실은 고혈압을 이기는 열쇠일 수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흔한 반찬, 장아찌 재료로만 생각했던 그 양파 껍질이 말입니다.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나가던 한 고혈압 환자가 병원에서 혈압이 정상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갸우뚱했던 그날,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은 양파 껍질 한 줌에서 비롯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쌤입니다. 오늘은 양파 껍질이 가진 숨겨진 힘과 이를 통해 약을 끊게 된 실제 어르신의 이야기, 그리고 집에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활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80평생 동안 그렇게 양파 많이 드셨는데 혹시 그 껍질은 그냥 버리셨나요? 그럴 만도 합니다. 양파 껍질은 쓴맛이 나고 식감도 질겨서 요리할 때 벗겨서 바로 쓰레기통에 넣기 일쑤였죠. 그런데 이 양파 껍질 속에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성분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최근까지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걸 몸소 깨닫고 실천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80이 다 되어 가시는 이 환자분은요, 고혈압 약을 무려 4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달 병원에서 혈압 체크를 하고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뭐 약이 바뀐 것도 아닌데 요즘 혈압이 착하니 내려갔지 뭐요. 살짝 어지럽길래 약을 반으로 줄였는데 괜찮아요. 하도 신기해서 혈압계를 샀지 뭐요. 그러고는 피식 웃으시면서 가방에서 꺼낸 게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깨끗이 씻어서 말린 양파 껍질이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양파 껍질이 약보다 낫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어르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그리고 예전에 스쳐 지났던 연구, 논문까지 살펴보면서 이게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속설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피 속의 기름기를 줄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혈압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인 혈관의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게 연구로도 검증이 된 사실이라는 게 더 놀랍죠? 강 어르신은 하루 2번 밥 짓기 전에 양파 껍질을 육수처럼 우려내 드셨답니다. 딱 한 줌. 그냥 밥물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만 하셨다는데 3달 뒤엔 병원에서 약을 줄이자고 했고 4달째 되는 날엔 약을 끊어보자는 말까지 들으셨다는 겁니다. 어르신의 말씀처럼 이게 약을 끊게 만드는 마법의 비결이 될 수 있을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양파 껍질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오래된 양파 혹은 농약 처리가 많이 된 양파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껍질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찌꺼기만 쌓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양파 껍질을 섭취할 수 있을까? 이걸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평범한 밥상 위 재료로 혈압을 낮추고 몸속 노폐물을 쓱쓱 청소하는 법. 특히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양파를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분들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파가 몸에 좋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혈관에 좋다, 당뇨에 좋다, 암 예방까지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무조건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들, 이 부분은 반드시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좋으려고 먹었다가 되려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면서 양파를 너무 많이 먹으면 피가 너무 안 멈추게 돼요. 실제로 양파즙과 항응고제를 함께 먹은 70대 어르신이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됐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약 드시고 계신다면 꼭 의사와 상의하시고 양파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둘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 속 어떤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선 몸에 좋다니까 무조건 많이 먹자는 생각은 꼭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셋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생양파는 피하셔야 합니다. 생양파는 위산을 더 자극해서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익힌 양파는 괜찮습니다. 볶거나 삶아서 드시면 훨씬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양파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약과 함께 먹을 때 또 특정 질환이 있을 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몸 상태에 맞게 적당히 조심스럽게 드시는 것. 좋다고 다 먹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똑똑하게 드시는 분이 오래 건강하십니다. 자, 이제 양파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혹시라도 나는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양파 껍질은 단지 고혈압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치매, 당뇨, 심지어 암 예방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건 최근 논문에서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이니까요. 대체 양파 껍질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몸에 좋은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조리법과 주의할 점까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이 양파 껍질을 처음 접하게 된 건 참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아이고, 그거 내가 뭘 알고 한 건 아니고, 텔레비전에서 어느 박사 양반이 나오더니 양파 껍질이 혈관을 청소해 준다 어쩐다 그러길래 그냥 한번 해본 거지 뭐요? 이게 어르신 말씀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답니다. 그도 그럴 게 병원에서 주는 약도 10년 넘게 먹었는데 별다른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밥 짓기 전에 문득 그 말이 생각났답니다. 양파 껍질 버리지 말고 넣어보라 했지? 그래서 그날부터 쌀 씻고 물 맞출 때 양파 껍질 한 줌을 함께 넣어 보셨대요. 처음엔 색깔이 좀 거시기하니 이게 뭔가 싶더라고. 그런데 맛은 괜찮았어요. 구수하면서도 어디선가 약초 같은 향이 나는 게 속도 편하고요. 그렇게 매일 양파 껍질을 밥 짓는 데 쓰시고 때때로 물로 따로 우려내 차처럼 드시면서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좀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답니다. 예전엔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고 가슴이 벌렁거려서 아침 약부터 찾으셨는데 요즘은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슬리퍼 끌고 마당에 나가시더랍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기분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혈압을 재보니 이전엔 135에
90이던 혈압이 그날따라 130에 80이 나온 거죠.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웃하셨답니다. 요즘 뭐 하신 거 있으세요? 그때 어르신이 머리를 긁적이며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네요. 아, 예. 요새 양파 껍질 넣어서 밥해 먹었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물론 의사 선생님은 딱 잘라서 그것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변화는 강 어르신이 몸소 실천해서 얻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양파 껍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기에 혈압까지 낮아질 수 있는 걸까요? 양파 껍질 속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건 식물에만 있는 일종의 천연보호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물이 자외선이나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드는 성분인데 사람이 이걸 먹으면 피 속의 독소를 없애고 혈관을 말끔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특히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데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선 이미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꼭 비싼 영양제나 약으로만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양파 껍질만 잘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양파 껍질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강 어르신처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밥 지을 때 넣기. 쌀 씻고 나서 양파 껍질 한 줌, 손으로 으깨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이 씻어서 밥물에 같이 넣고 밥을 지으면 됩니다. 색깔이 살짝 갈색빛이 돌긴 하지만 맛은 깔끔하고 향긋합니다. 밥 다 되고 나면 껍질은 건져내면 되고요. 둘째, 양파 껍질 차 끓이기. 말린 양파 껍질 한 줌을 물 2컵 정도에 넣고 약한 불에서 15분 정도만 끓이세요. 기름기 많은 음식 드신 다음이나 혈압이 높을 때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고요. 셋째, 된장국이나 국 끓일 때 넣기. 육수 우릴 때 다시마처럼 넣고 우려내세요. 은은한 단맛이 국물 맛을 더 깔끔하게 해주고 영양도 살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3가지 주의사항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농약 걱정 없는 양파 껍질만 사용하기.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껍질에 상처가 없고 색이 선명한 걸 고르시고 식초물에 한번 담갔다가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껍질을 너무 오래 끓이지 않기.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고 영양소도 일부 파괴될 수 있어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기. 몸에 좋은 것도 갑자기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하루 1컵 정도 천천히 늘려가며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황금 시간 법칙, 양파 자르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런 보약 같은 양파를요, 자르자마자 바로 볶거나 끓여서 드신다면 그건 죽 써서 개 준다는 속담에 딱 들어맞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의 나카무라 히로시 교수 연구팀은 양파의 황금 시간 법칙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어요. 양파를 자른 후 공기 중에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두면 그 안에서 알리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 활성을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자르자마자 바로 요리해버리면 이 알리신이 제대로 생기기도 전에 죽어버려요. 결국 몸에 좋은 성분을 못 먹고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나카무라 교수는 양파의 진짜 효능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누리고 있다면서 자른 후 그냥 잠깐 놔두는 것만으로 암세포 공격 능력까지 생긴다고 밝혔어요.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고 강조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양파 자르실 땐 꼭 미리 잘라놓고 기다렸다가 요리하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간이, 심장이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파와의 찰떡궁합 같이 먹으면 약 되는 조합들. 양파 하나만 황금 시간에 맞춰서 잘 먹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인 음식 궁합과는 차원이 다르게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니 꼭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찰떡궁합은 들기름이에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건데요. 양파의 케르세틴이라는 성분과 들기름 속 오메가3가 만나면 흡수율이 확 올라가고 염증 제거 효과도 훨씬 커진다고 해요. 특히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한 음식 조합이 아니라 의사들이 자연이 만든 특효약이라고까지 말했을 정도예요. 두 번째 환상의 짝꿍은 고기 육류입니다. 고기 구울 때 생기는 발암 물질 걱정되시죠? 그런데 양파와 함께 구우면 그 독소를 거의 완벽하게 없애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만큼 건강하게 고기 먹는 곳이 또 있을까요? 정말 우리 조상님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고기 속의 비타민과 양파의 알리신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세 번째 궁합은 의외로 레드와인입니다. 양파의 케르세틴과 레드와인의 레스베라트롤이 만나면 노화 방지, 항산화 효과가 엄청나게 커진다고 해요. 프랑스 장수마을에 사는 100세 노인분들이 저녁마다 양파 수프와 레드와인을 함께 즐긴다는 건 의료계에서도 유명한 사실입니다. 양파,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들. 그런데 양파가 몸에 좋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 먹으면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바로 양파즙입니다. 요즘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많이 드시는데 이걸 과하게 마시면 신장에 큰 무리가 갑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양파즙을 하루에 여러 팩씩 드시면 오히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교수님도 양파즙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두 번째는 양파와 꿀 조합입니다. 달달하니 목에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두 성분이 만나면 시력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생긴다고 해요. 실제로 양파꿀을 꾸준히 먹다가 시력을 거의 잃은 사례도 있답니다. 세 번째는 튀긴 양파입니다. 양파를 튀기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게 뇌세포에 염증을 일으켜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고 해요. 국립암센터 연구에서도 튀긴 양파가 알츠하이머 위험을 높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 민감하니 양파는 삶거나 익혀 드시는 게 안전하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양파 껍질이 우리 몸속 세포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암 예방 효과에 관한 최신 연구 내용을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서 들려드릴게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양파 껍질이 몸 안에서 세포 수준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암 예방 효과까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건 단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음식이 내 몸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더 중요하죠. 양파 껍질 속의 폴리페놀 성분, 특히 퀘르세틴이라는 녀석은 몸속 세포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 명령이 뭐냐고요? 불필요한 세포는 이제 그만 일하라, 그리고 정리하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몸 안에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세포가 생기고 또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세포는 죽지도 않고 계속 남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암세포죠. 암세포는 자기 맘대로 자라면서 다른 건강한 세포를 밀어내고 혈관까지 새로 만들어 자기 영양분만 쏙쏙 빼먹습니다. 그런데 퀘르세틴은 이런 암세포에 신호를 보내서 이제 그만하라, 스스로 꺼져라 하는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걸 세포 자살 유도라고 해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그냥 소문이 아니고 유럽 대학과 스페인 연구소에서 실제 실험으로 입증됐습니다. 연구진은 양파 껍질을 우려낸 추출물을 대장암 세포에 뿌려봤더니 놀랍게도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스스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째, P53 단백질을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P53이라는 건 우리 몸의 세포 경찰 같은 존재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출동해서 상황을 정리하죠. 퀘르세틴은 이 경찰을 불러들이는 스위치를 켜줍니다. 즉, 문제가 있는 세포가 있으면 이상 있어요 하고 알리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둘째, 카스파제3라는 효소를 작동시킨다는 겁니다. 이 효소는 쉽게 말해 청소부입니다.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 이걸 정리하고 청소해 주는 게 바로 카스파제3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이 이 두 가지, 즉 세포 경찰과 세포 청소부를 동시에 작동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양파 껍질은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세포 속의 에너지 공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 퀘르세틴은 이 공장의 경고등을 켜줘서 세포가 스스로 멈추게끔 한다고 해요. 이 모든 작용을 통해 양파 껍질은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나아가 몸 안의 세포 환경을 정돈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좋은 성분이면 그냥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냐?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퀘르세틴이든 뭐든 먹기만 한다고 무조건 흡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어떤 성분은 그냥 흘러나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성분은 장벽에서 막혀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연구진은 실제로 양파 껍질 성분이 우리 몸에 얼마나 흡수되는지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실험 결과 양파 껍질에 들어있는 프로토카테추산, 바닐릭산, 엘라그산, 캠페롤, 퀘르세틴 같은 성분들이 장세포 모델에서 꽤 높은 흡수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프로토카테추산은 장벽을 아주 쉽게 통과했고 퀘르세틴도 혈액 속으로 잘 흡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은 곧 양파 껍질을 차나 육수로 섭취했을 때 그 안에 유익한 성분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가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런 작용들이 정상 세포에는 해가 거의 없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괜히 걱정할 필요 없이 음식처럼 꾸준히 적당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양파 껍질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내가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버리던 껍질을 한 번 더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우려서 드시는 것, 딱 그 정도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고혈압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니고 무슨 건강식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매일 밥 짓기 전에 양파 껍질 한 줌을 물에 넣고 그 물로 밥을 하셨을 뿐이에요. 처음엔 생소하고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껍질까지 씻어야 하나,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싶으시겠죠? 그런데요, 해보면 압니다.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해보셔도 속이 가볍고 아침에 눈 뜨는 느낌이 달라진다는 걸요. 그럼 여기서 정리해 볼까요?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 폴리페놀 등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이 성분들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청소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특히 암세포에만 영향을 미치고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다. 밥 지을 때, 국 끓일 때, 차로 끓여 마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손쉽게 활용 가능하다.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며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건 아니라고 제일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만약 위장이 약하시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한 번쯤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연식품이라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양파 껍질이 몸에 좋다고 해서 그걸 약처럼 여기시지는 마세요. 이건 음식입니다. 우리가 늘 먹는 밥처럼, 김치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냥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나 옛날 어르신들 말씀만이 아니라는 걸 정확한 연구 논문에서 증명된 사실이라는 점도 함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바탕이 된 논문은요, 스페인과 멕시코,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한 건데요. 제목은 조금 길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논문 제목은 양파 껍질의 가치화와 대장암 치료 가능성. 발표된 학술지는 엔티아크서던츠라는 의학 저널이고 2022년 4월에 정식으로 실렸습니다. 총 10명이 넘는 연구진이 협력한 귀한 결과입니다. 이분들이 직접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에서 추천한 양파 껍질 활용법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양파 껍질 활용법 3가지 요약. 첫째, 밥물에 우려 먹기. 깨끗이 씻은 껍질 한 줌, 밥 지을 때 함께 넣기. 구수하고 깔끔한 맛,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차처럼 끓여 마시기. 물 2컵에 껍질 넣고 15분 정도 약불로 끓이기. 식후 한 잔, 속 편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 셋째, 국이나 찌개의 육수용으로 활용. 다시마 대신 껍질 넣어 국물 내기. 영양은 그대로, 맛은 더 깔끔. 주의사항도 꼭 기억해 두세요. 농약 묻은 껍질은 안 됩니다. 식초물에 살살 담갔다가 헹궈서 사용하세요.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15분 안팎이 딱 좋습니다. 처음엔 욕심내지 말고 하루 한 번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 안에서는 수많은 세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쉴 틈 없이 일만 하다가 고장 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양파 껍질. 그 작고 얇은 껍데기 하나가 어쩌면 내 몸을 살리는 귀한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번 나도 해봐야겠다 싶으시다면 지금 냉장고 속 양파 꺼내서 껍질부터 따로 모아두세요. 그게 오늘 건강을 위한 가장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즐겨찾기 해두시고요. 형제, 자매, 친구분들께도 야, 양파 껍질 그냥 버리지 말고 이렇게 해봐 하고 꼭 전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실속 있는 건강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